그곳이 마지막 종착역이었던 것이다. 원주, 구롱도시. 그의 원주는 너무 추웠다. 매일 눈이 쏟아져 내렸다. 떨어지는 눈은 육각 결정체 그대로 푸른색 옷 위에 떨어져 녹아버렸다. 나의 임무는 벽난로 땔감으로 쓸 석탄을 캐는 일, 내무반 청소하는 일이 주 업무였다. 그야말로 이건 벽돌 나르기가 아니고 바위 나르기였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선배들에게 다시 시달려야 했다. 일과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참 바보 같은 녀석들이 할 일도 되게 없는 모양이다. 손은 갈라지고 갈라진 손속까지 배어있는 석탄 가루는 뜨거운 물에 불려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다. 얼굴은 부어오르고 눈빛은 이리저리 주인 눈치 보는 똥개와 다름이 없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다.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프다. 잠을 자도 또 졸리다. 본인의 의지와 희망이 없는 자는 항상 배고프고 춥고 졸린 모양이다. 빵 한 조각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벗은 어디에 있는가? 저녁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다. 어른들 말대로 뱃속에 거지가 들어갔나 보다. 100원짜리 빵을 하나 사서 가슴에 숨겼다. 동료와 같이 나누어 먹기는 너무 작은 양이고 또 동료에게 하나 더 사주기는 넉넉한 돈이 없었다. 이 빵 한 조각으로 혼자 몰래 요기를 채울 수 있는 장소도 없었다. 이곳 저곳 널려있는 게 배고픈 녀석들 뿐이다. 난 생각 끝에 한 조각 빵을 가지고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순식간에 빵을 해치웠다. 이로 빵을 씹는 것이 아니고 위로 빵을 씹어야 했다. 화장실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나는 뻔뻔스럽게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다. 한편 내 자신이 초라하기도 했다. 반을 잘라 친구를 주었어도 됐는데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굶주린 두 청년이 빵 한 조각을 놓고 서로 양보를 하며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무리 어렵다 해도 금방 굶어 죽을 상황이라 해도 최소한의 인간이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빵 한 조각을 반씩 나누어 먹고 다시 함께 힘을 합쳐 먹이를 사냥할 지혜는 없는 것인가? 먼저 빼앗아 먹고 보자는 인간들, 그들을 경계하는 나. 함께 나눌 수 없는 불신감들이 나를 화장실에서 100원짜리 빵을 혼자 먹게 만든 것 같다. 하여간 간단한 요기는 때웠다.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다. 새로운 것도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다. 아니, 창의를 용서하지 않는 조직인지도 모른다. 바깥 세상의 추억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그 바깥 세상의 추억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매일매일 시달리는 경무 속에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의 향수, 그리고 이곳을 떠나서 해야 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뒤범벅의 연속이다. 올 겨울은 너무 추웠다. 영하 20도씨가 넘는다는 둥
30년 만에 추이라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 생각하니 겁주기 위한 소문 중 하나였던 것 같다. 하여간 오줌을 누면 금방 얼어버렸으니 춥긴 굉장히 추운 것은 확실하다. 그런 혹한의 추위도 봄의 훈기에 서서히 녹아가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에서 푸릇푸릇한 새싹이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노란색 개나리꽃이 철조망을 수놓기 시작했다. 어느덧 나도 이 생활에 익숙해진 것 같다.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조금 찾았다. 소설도 가끔 보고 주말에는 시내 구경도 했다. 상당히 기대를 걸고 나왔던 시내길은 어느 조그만 소도시였다. 그리 새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개인적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고 온 부모, 형제, 친구들에 대한 향수는 더욱 짙어만 갔다. 들녘의 곡식들이 노랗게 익어가고 이것저것 과일들이 풍요롭게 익어 그윽하게 풍기는 가을 향기 한가운데 열차 한 대가 지나간다. 청량리행이다. 내 바로 옆에서 청량리행 기차가 하루에도 수차례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서 처음 알았다. 기차가 떠날 때마다 마음은 항상 열차 안에서 자리를 잡고 앉는다. 그것도 밤이 되면 더욱더 그렇다. 같은 침실을 쓰는 동료가 밤마다 나를 위로해 주곤 했다. 객지 생활에 경험이 없는 나에게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두부 자르듯 색정이 오려내듯 조각된 사고를 요구하는 단체는 나에게는 정말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도 사회 속의 또 하나의 사회다. 내가 그동안 지냈던 그 사회하고는 전혀 틀리다. 이곳은 돈이 많아 폼내는 자도 없고 가난하다고 울상지는 자도 없다. 이곳에는 많이 배웠다고 의시되는 자도 없고 못 배웠다고 기죽는 자도 없다. 이곳에는 잘생겼다고 폼 잡는 자도 없고 못생겼다고 흉보는 사람도 없다. 오로지 누가 이곳에 먼저 왔는가 하는 것이 이 조직의 순서를 재는 잣대다. 그래서 어제 새롭게 들어온 자와 내일 나갈 자와의 차이는 임금과 거지의 차이보다 더하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것도 삶 속의 일부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있다. 그런 세상도 세월 속에 흘러가고 노장은 사라지고 신참이 어느덧 노장이 되어 임금 노릇을 한다. 그리고 그는 신참 때의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이라는 크고 작은 그릇이 있다. 그것들은 누군가 힘센 놈이 흔들고 군림하고 있다. 그리고 더 힘센 놈이 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안달을 한다. 때론 횡으로 때론 종으로 힘을 합쳐 남의 조직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우리 모두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 어떤 조직 속에 하나의 조직원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물리적 형태와 조직은 곧 사라지고 변형된다. 남아있는 것은 각자 머릿속에 남은 기억뿐이다. 즐거웠던 괴로웠던 지나가버리면 추억이라는 단어로 아름답게 남아있다. 우리를 고민과 번뇌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아니다.
과거는 추억이란 단어로 덮여져 앨범이 되고 미래는 희망이란 단어로 둥실둥실 우리의 머리를 떠다닌다. 현재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하나 때문에 허전하고 힘들어한다. 그리고 채워지면 곧 새로 생겨나고 또 채워지면 곧 새로운 욕구가 생겨 항상 부족할 때만 생각한다. 그 부족함을 채우려 욕구가 우리를 고민과 번뇌에 시달리게 한다. 하지만 욕구는 채워질 수 있다는 확신만 갖는다면 그것은 희망이란 단어로 곧바로 변신한다. 이제 모든 것을 챙겨야 할 때가 됐다. 달력에 숫자가 많이 지워졌다. 앨범 속에 사진을 챙기듯 지난 일들을 네모나게 오려 기억 속에 쌓아 놓았다. 미운 거, 고운 거 모두 추억이란 제목 속에 감정 없이 묻어졌다. 내일이면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던 지난 날들을 날려버리고 이곳을 떠난다. 돌아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같이 있던 동료의 모습도 빨리 버리고 싶다. 함께했던 지난 시절의 우정이 모두 허위였다. 선배에 대한 복종심도 허위였다. 후배에 대한 굴림도 내 몸 하나 편하기 위한 이기심의 줏대였다.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무의미 속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상자는 깨어졌다. 이젠 자유다. 자유 곱하기 100승도 넘는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는 것조차 용서가 안 된다. 쏜살같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멀리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참 어리석은 삼류 코미디였던 것 같다.